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근로자성 인정하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으로 자리 잡고 바로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자, 읽어드릴게요. 경합. 주식회사 문화방송 부당의 부재 신청 사건의 탄핵 초심 취소입니다. 장시간 노동 중단하고 근로계약서 도입하라.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 관계 노동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실태를 바꾸고 방송 스태프의 노동자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계신 각 단위의 소개와 또 지난 5년 어떤 활동 해 오셨고 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나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전략 조직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 활동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기에 앞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기 언론노조에서는 미디어 노동 공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조합 만들기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보다 좀 쉽게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끔 그 문턱을 좀 낮춰보자. 그 힘으로 미디어 노동 공제회, 기존에 이제 노동조합 안에서 하는 것보다 복지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해서 공제 기능들을 탑재하는 미디어 노동 공제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5월 1일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유니온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 지부장 김한별이고요. 저희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로감독입니다. 올해 4월에 방송 3사 KBS, MBC, SBS에서 이제 시사교양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두 번째로 KBS, MBC에 그 교섭 요청을 했습니다. 원고료 인상, 서명계약서 작성,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충 처리기구 설치,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 계속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할 것을 다방면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송 스텝 지부 김기영 지부장입니다. 저희 방송 스텝 지부는 2017년부터 방송갑질 119를 통해 모인 모든 직종의 방송 스텝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드라마 현장의 장시간 노동, 27시간, 24시간 디졸브 노동,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52시간을 거의 지켜가고 있는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를 아직 도입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현장 조합원들과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양, 시사교양, 예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이라던가 추석 같은 결방 때에 그 방송사나 제작사가 거기 그 결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16년 정도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문화예술 단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영비법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약 6년간 영화 노사정 협의회라든지 표준보수 지침이라는 것들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직도 고시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주 8월 25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번 주 24일 날 8월 24일 날 저희 새로운 집행부 노조위원장이 당선이 됐었고요. 아마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 집행부에 대한 향후 사업들이 더 정밀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한빛센터는 2016년에 TVN의 혼술남녀라는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가 돌아가시면서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뜻을 이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다음 달이면 이한비 PD 5주기가 다가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들, 노동조합들과 함께 방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고민은 무늬만 프리랜서 이제 그만이라는 겁니다. 방송 현장에 실제로 방송사나 제작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작년에 돌아가신 청주방송 이지학 PD가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YTN에 프리랜서 15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 디렉터라고 해서 각 방송사 주 조정실에서 일하는 MD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MD분들도 사측에 문제 제기하면서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현장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요. 직군도 많고 또 분야도 굉장히 많지만 서로 같이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큰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한빛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는 지금 알려진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한 2015년 정도에 지금 외주 제작사에서 일하는 방송 작가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JTBC의 보도국에서 일했던 작가가 이제 퇴직금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올해 그 MBC 뉴스투데이 그 보도국에서 일했던 작가님 두 분이 이제 부당해고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다투시면서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또 청주방송에서 또 이재학 PD님 사건 관련해서 특별 근로감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방송 작가분들이 이제 근로자성 인정되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판결들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개별 투쟁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뭐 기존 다른 작가들에게 그게 뭐 변칙이 돼서 뭐 근로자성을 약간 막는 그런 부당한 일들이 약간 생겼던 부분인데요. 일례로 제가 있었던 그 JTBC 아침 뉴스팀에서 앞서 퇴직금 진정으로 이제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진정으로 이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서 이제 JTBC와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는 중인데 원래 그 이전에 JTBC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저도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상기 용역료는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사실 근로자성 주장할 여지를 좀 사실상 막은 거죠. 형식적이긴 하지만 추후에 그런 주장을 다른 작가들이 하지 못하게끔 사실 막은 거죠.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최근에는 또 노트북도 이제 가져갔대요. 원래는 지급을 했었거든요, 방송사에서. 근데 이제 근로자성 인정의 이제 비품 관련해서 이제 좀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 이렇게 근로자성을 개별이 이제 해서 이제 인정받는 것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부담이 크기도 하거니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한계다 해서 결과적으로 좀 단체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근로감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다수의 방송 작가들이 이번 KBS, MBC, SBS 근로감독 통해서 근로자성 인정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섭 요구 관련해서도 결국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으로 방송 작가들이 보호되어야 할 노동자이냐를 결국 따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민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개별로 노동자성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꼼꼼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결과가 있지만 실제로 방송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노동자성을 스스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 그래서 교섭과 투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재판이나 판결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이재학 PD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이재학 PD가 1심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있었던 회사 측의 위증과 협박, 거짓 증언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재판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업장 안에서, 이 산업 안에서 좀 더 인식을 넓히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프레임도 우리가 깨면서 갔으면 좋겠다. 약간 방송사 내에서 수많은 자회사와 손자회사, 그 안에서 속해 있는 파견 직군들과 그리고 다양한 직군들, 프로그램별로 가 있는 비정규직들, 다들 분할돼서 좀 이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노동 강도는 높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모이게 하는 접점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그게 구조 속에서 내가 튀어나왔을 때, 내가 노동조합을 한다라고 튀어나왔을 때 내가 정말 아까 전에 그 드라마 스태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블랙리스트가 되는 게 아닌가, 나 여기 있다가 다른 프로그램도 옮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노동조합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노동자 스스로 좀 눈밖에 날 거 좀 없지 않냐 하면서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에 가입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고료 인상, 초업은 사실상 이건 노동조합 교섭으로 사실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일반 정규직들은 노동조합 임단 여부로 매년 임금들을 올리죠. 사실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당연히 나 노조에 가입해야겠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조합원들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실익이 굉장히 명확한 것이죠.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없다는 거, 저희 방송 작가를 비롯한 방송 스태프들이 사실 그런 거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방송사라는 한계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측이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정말 저는 삼성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 너무나 크고요. 사실 사회적 여론으로 만들어지는데 방송의 힘이 굉장히 커요. 이건 저희가 방송을 만들면서도 매번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방송사에서 보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계세요. 방송 작가들이 프리랜서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방송에서는 매번 비정규직 문제들을 매번 보도하고 다루잖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내부 문제는 눈 감고 입 막으면서 자신들의 좀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능력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약간 거창한가 싶긴 한데 약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작가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나는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나는 저런 일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양상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야, 내가 일을 못해서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노동적으로 모이기 어렵게 만드는, 조직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비정규직 조직이 어려운 걸까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 노조가 조직화율이 10% 조금 넘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현장은 약 7,000명 정도 영화 현장 스태프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감독도 다 포함됐겠죠.
저희는 그런 기준을 보면 한 15%는 조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했던 건 초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노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2005년도였고 그게 어느 정도 2010년도까지는 계속 뜨거웠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 안에서는 단체 협약이 정말 많이 그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노동 환경이 변화된 걸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또 어려운 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방송이나 영화나 모든 분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을 해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촬영했는데 내일은 서해에서 있고 모레는 남해에 있고 뭐 급히는 뭐 해외에 있을 수 있어요.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고 저렇고. 사실은 조직을 하려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방송이나 영화나 촬영이 끝나면요. 녹초가 되죠.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만나기 쉽지 않고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더 만나기 쉽지 않고 이래서 비정규직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영화 현장이든 방송 현장이든 내 옆에 있는 스텝은 경쟁자예요. 경쟁자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페이를 더 낮춰야 되고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영화를 방송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서로 앞에서는 묻지만 뒤에서는 서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 현장에 영화 학교가 전국에 제 추로는 91개 정도 있거든요. 대학교가. 거기에서 매년 2,700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신규 인력이.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일만 시켜주세요. 저 일만 시켜주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노동시간이든 내 임금이든 중요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감지덕지. 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영화는 어렵고 방송은 어렵고 배고픈 직업이야. 이거를 계속 되새기거든요.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다. 그러니까 더 조직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뿅뿅뿅이 주어진다면 혹은 바뀐다면 지원된다면 노조하기가 한결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중고에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규 과목으로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언론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선 교육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된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의 능력주의가 개선된다면 노조하기 한결 편할 것 같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방송작가일 수도 있고 방송사 정규직, 방송작가들의 사용자, 언론노조 조합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능력주의로 이렇게 발현되는 난 저런 일 안 겪을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 버리기였고요. 또 사실 나만 잘 살면 된다 약간 이런 각자 도생 그런 마인드에서 노동자도 사실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인식이 변한다면 좀 조직과 연대 차원에서 좀 한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라고 적었는데요. 저희 같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조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본조나 다른 상급단체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항상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혼자나 둘이서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인건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는 인식 개선, 즉 시민의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이 우리 단위 사업장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만을 위한 현장에 대한 인식, 노동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인식 변화가 된다면 시민과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노조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의 연대라고 적었는데요. 실제로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방송 현장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제 막히는 게 정규직과의 연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니고 이기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바뀌지 그냥 같은 말,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좀 답답함을 느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여기도 현안이 있잖아요. 사실 뭐 MBC의 작가분들이 중노위 결정이 나왔는데도 회사는 거부하고 근데 고립돼서 좀 싸우고 계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MBC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럼 조합원들을 좀 이런 비정규직 운동에 어떻게 좀 같이 동참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고 약간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시고 계신지 약간 그게 궁금했어요. 기자 PD 사회 혹은 언론 직군 사회 같은 경우는 연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신데 몸으로 체화되는 부분들은 정말 늦습니다. 이것들은 몇 번의 투쟁을 겪고 몇 번의 교육을 겪고 혹은 서로 함께 일해서 같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들은 아마 조금 더디거나 혹은 그래도 아마 조금씩 바뀌어 나가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작가 지부의 노동자성 문제에 관련해서도 MBC 본부랑 저희도 소통하고 있는 건 당연히 소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 지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현직에서 일하는 PD나 기자들은 물론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엘리트주의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렇게 외주에서 일하는 저희 PD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그 뭔가 근본적으로 그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정규직 지부가 생긴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착취죠. 사실 정말 저임금 주면서 오래 일시키는 거 사실 달가워할 개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거는 정말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큰 시스템의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의 큰 문제를 언론노조에서 지적할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이는 연대책 가능할까? 그리고 중요할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혹시 말씀. 저희가 어차피 지금도 충분히 필요할 때 연대하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노조가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서 드라마 쪽이 그 노동자성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현장에 그 또 힘을 받아서 시사, 교양, 예능, 보도 쪽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이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현장이나 방송 현장의 스태프들은 뭐 어떤 일을 하던 결국에는 그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송 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방송 비정규직 전체로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우리가 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근시일 내에 해야 할 거는 아마 방송하고 영화는 실질적으로 간극이 없어요. 상영하는 매체가 어디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뭐 2시간짜리 영화냐 아니면 뭐 일주일에 2시간짜리, 4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상영하느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하는 방식이나 모든 게 현장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 방송은 사실 늘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물 건너 가게 되면 미국의 IS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화, 방송, 전시, 엔터테인먼트 산별 노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들입니다. 연극에서도 하시죠. 뮤지컬에서도 하시죠. 방송에도 하시죠. 영화에도 하세요. 미국 노조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모두 같은 노동조에 같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향후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노동조합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고요. 특히나 2017년도에 사실은 영화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예술노동연대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3개 단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문화예술 단위의 노동조합을 지향하고 노동조합이신 여러 단위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와 계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늘 문화 예술을 어느 정도 관장해 줄 수 있는 큰 우산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큰 우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자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뭔가 좀 더 집단적으로 좀 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각자 패널 분들의 키워드가 궁금한데 우리가 더 많이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각자 어떤 것들을 뽑아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업무를 줄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마 나오시는 분들 아마 각 부분에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시간들 쪼개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분들의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라고 적어봤는데요. 사실 함께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단체, 스태프 지부나 어쨌든 다 이제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뭔가의 목표를 하나 정해서 거기서 어쨌든 좀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방송사를 이제 사용자로 두고 있고 사실 그런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섭 테이블로 끌어오는 그런 활동들을 뭔가 같이 해본다든지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같이 해본다든지 등등 뭔가 좀 목표가 명확하고 좀 구체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기범 실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정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다들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만나긴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정례화해서 무조건 만나는 날을 빼놓도록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더라도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문화예술노동연대도 사실 저는 처음 제가 제안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단위들이 노동조합을 처음 하고 낯설어하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부터가 늘 퀘스천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도 노조법상 노동자성의 지위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정도로 약 2년 가깝게 기다리는 시점이었어요. 매우 혼잡한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그때 영화 스태프들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시작했던 때고 누구든지 다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업무들도 다 불안정하기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끌어줄 수 있는 건 큰 우산이거든요. 언론노조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노조처럼 그런 단위가 끌어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최근에 2019년도 10월 달이에요. 이미 넷플릭스하고 ISTS 미국 노조가 넷플릭스 관련된 포괄계약서를 교섭을 시작했었고요. 결국은 우리 영화 현장이든 방송 현장이든 OTT하고는 멀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시국에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해서 큰 자본과 싸워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산을 같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기라고 썼는데요. 제가 가끔씩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들끼리 서로 다른 직군이 나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직군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를 들면 작가한테는 이걸 줬는데 프리랜서 PD한테는 이걸 이게 안 된다라든가 드라마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촬영이나 조명과 같은 기술 직군과 비교해서 미술팀이라든가 또 후반 작업하시는 분이 사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분들이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도 서로 많이 만나야지 우리가 직군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만나기가 어렵고 같은 드라마를 찍는다고 해도 일도 다르고 너무 바빠서 서로 소통할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텐데 네, 뭐 어렵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뭐 하지 못했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마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한 명 상담을 받거나 혹은 조직화를 해나가거나 이런 마음일 거고 노동조합에 활동하는 분들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작은 성과가 모이고 큰 성과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저희 뭐 조합원이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 만약에 그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방송 스태프 분들이 계시다면 그 노동조합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같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사실 같이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벽을 좀 깨고 연락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 함께 하자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어휴 나같이 누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곳에, 또 하나는 나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노조는 딱 그냥 너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어떻게든 이거 힘든 상황들을 바꿔보자고 모인 거니까요.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되게 긴 토론회가 이제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이는 게 참 드문 자리여서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참 졌길 바라는 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현장들이 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부터가 과제가 되는 현장이어서 정말 노조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 10년은 이제 각 현장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